안녕하세요. 저축을 부탁해입니다. 오랜만에 찾아뵙게 됐는데요. 제가 이제 그 상담 사례를 통해서 아니면 정말 그 사연을 통해서 그 어떻게 돈 관리를 하면 되고 풀어나가면 되는지 이런 영상을 이제 앞으로 계속 꾸준하게 올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 댓글 달린 것 중에서 제가 좀 답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걸 좀 준비를 해 봤고요. 러시아에 관련된 문의를 주셨어요. 약간 불확실성이 좀 커 보이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요. 베트남 펀드 요즘 많이 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증권사 어떤 거 선택하면 되는지 이렇게 문의를 주셨어요.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하나하나 풀어나가 볼까요? 먼저 질문 그대로를 말씀을 좀 드려 볼게요. 러시아가 추후에도 제재를 추가로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래서 조심을 해야 된다. 어, 제재를 현재 약간 완화시켰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 특정 기업이나 푸틴 측근을 개별적으로 제재하는 게 아니라 시리아, 아시아 정권 지원을 이유로 테러 지원 국가를 네. 어렵죠. 네.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고 이해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저평가가 되어 있고 최근 유가 상승 때문에 그 지금 석유랑 가스 때문에 이게 러시아의 재정의 그 40%를 차지하거든요. 수입의 40%를 차지하다 보니까 지금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고 유류값이 올라가니까 러시아가 안 좋을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다가 그런 효과로 인해서 신용등급도 더 높게 지금 현재 평가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스물스물 올라올 것 같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조금 많이 올랐죠. 러시아가. 그런데 미국 쪽에서 러시아를 경제적으로 제재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리아 사태 때문에. 그 시리아에 있는 이 문제들이 너네가 개입한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제 경제 제재를 지금 하고 있는 거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요번에 단기적으로 얘기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금융 제재를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러시아가 지금 유가가 올라가면서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계속 저렇게 미국이 제재를 하면 안 오르고 빠질 수도 있을 거다. 거기 불확실하니까 러시아 너무 이렇게 공격적으로 제안하는 거 조금 불안하지 않겠느냐라고 문의를 주시는 거죠. 네. 저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 그렇게 너무 낙관적으로만 보면 안 돼. 지금 다른 문제들도 있어. 라고 한번 짚어주신 거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저는 러시아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 증시예요. 종합주가 지수는 펀드는 종합주가 지수를 따라가죠. 지금 현재 아주 낮은 가격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네. 제가 그 다른 영상에서 그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는 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그 이론의 구체적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거치로 사는 게 아니라 적립식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1,000만 원을 운영하고 싶어도 1,000만 원 빵 넣는 게 아니라 50만 원씩 쪼개서 2년 동안 들어갈 수 있게끔 내지는 100만 원씩 쪼개서 1년 동안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투자를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냥 올라가면 상관없고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는데 계속 올라가면 상관없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이렇게 내가 처음 산 가격만 이렇게 돌아와도 수익권으로 들어옵니다. 그쵸? 그게 제가 말하고 있는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이 별로 크지 않더라도 매달 정식으로 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렇게 사버리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 이상, 이렇게 미친 듯이 밑으로 떨어지지만 않는 이상 언제나 내가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수익이 크지는 않아요. 이런 방법이. 이게 정시펀드의 기본 이론이고 기본 가치죠. 그리고 이렇게 발생되는 수익이 뭐 너무 작지 않습니다. 뭐 보통 수익이 지금 여태까지 앞으로 그 수익이 그렇게 된다라는 기대가 아니라
여태까지는 이랬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건데 그게 한 7에서 한 8% 정도는 났던 것 같아요, 연에. 자, 그러면 이거 이렇게 투자를 해서 이 러시아 이렇게 담아서 이런 리스크도 안고 있고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거는 지금 투자 초창기? 네. 투자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 투자 좀 해보시는 분들은 펀드 안 하죠. 네. ETF를 하거나 직접 주식을 사거나 뭐 직접 투자를 하지 누가 펀드를 하겠습니까? 근데 내가 투자가 좀 익숙하지 않고 좀 잘 모르겠고 이러시는 분들이 이 펀드를 통해서 그 느낌과 그 경험들을 배우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에는 국내 펀드를 하든 해외 펀드를 하든 어떤 펀드를 하든 다 상관없는 겁니다. 내가 고점에 들어가서 좀 떨어졌다가 올라가든 그냥 올라가든 네, 이렇게 깊게 떨어졌다 올라가든 어차피 그 전문 투자자와 저희 일반인들과의 다른 점이 뭐예요? 저희는 시간이라는 파워를 갖고 있잖아요. 저희는 그 일반 투자자들은 내가 지금 투자를 안 하고 싶고 돈을 안 넣고 싶으면 안 넣어도 됩니다. 그런 파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예요. 네. 실은 이게 기본인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선택하는 거는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 국가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은데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국가에다가 투자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제 기본 이론이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 펀드가 아니면 러시아 증시가 계속 하향 추세로 갈 것 같아서 이게 곤두박질이 언제까지 끝도 모르게끔 떨어질 것 같다라고 예측하면 러시아 펀드 하면 안 되죠. 또 제가 지금 모니터링하고 있는 거는 러시아 펀드가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바로 손절이에요. 이제 그만 환매하고 다른 데로 가시죠. 얘는 러시아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라고 하죠. 그리고 러시아 펀드가 이렇게 쭉 밑으로 빠질 것 같으면 이걸 누가 몰라요. 이런 시황을 누가 몰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불확실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막 밑도 끝도 없이 쭉 이렇게 떨어질 것 같으면 네, 정리하고 다른 펀드로 가면 되는 겁니다. 러시아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펀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의견을 주셨던 부분들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견 내용을 다시 좀 볼게요. 어, 러시아가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러시아 좀 불확실성이 있다라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계속 플러스를 보면서 내가 매달 펀드가 들어가는데 요번 달에는 10%였어. 요번 달에는 5%였어. 요번 달에 12%였어. 요번 달에 13%였어. 요거 뭐 어렵다고요. 마이너스 10%야 지금 현재. 마이너스 15%야. 내 돈 1000만 원 들어갔는데 800만 원 됐어. 이런 것들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잘 보고 계신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러시아 펀드를 괜찮다고 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정시 펀드로 들어가고 매달 얼마씩 일정 금액씩을 들어간다라고 하니까 이런 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현재 불확실성이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건 계속 지켜봐야 돼요. 미국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지켜봐야 돼요. 지켜보지 않는다면은 유가 향후로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그 예측인 거죠. 계속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유가가 계속 올라가면 러시아도 계속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40%의 재정 수입이 다 원유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러시아를 투자해서 기피해야 될 대상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시겠죠?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직 싸요. 네. 지금 뭐 베트남이나 이런 국가들이랑 차원이 다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펀드를 투자하신 분들은 불안해 하시기보다는 지금 더 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더 사야 되는 거냐면 이렇게 좀 당겨서 볼게요. 네. 지금 이만큼 회복도 됐는데 러시아가 계속 지금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것 같고 불확실성이 있을 때에는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너무 많이 빠지면 요 정도는 회복하거든요, 실은. 그러니까 그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들을 계속 주는데 요럴 때 계속 사놨으면은 오히려 이제 원금을 좀 덜 가지게끔 되는 더 싸게 사는 거니까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너무
네,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너무 그렇게 얘 러시아는 무조건 하면 안 돼라고 생각하는 시기는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베트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시아 펀드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저렇게 러시아의 전망이나 러시아의 구체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그 불확실성들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이해하는 과정은 이 펀드의 다음 단계입니다. ETF를 투자를 하시거나 러시아에 직접적으로 해외 주식을 투자를 하시거나 이런 사람들의 영역이에요. 네, 거치로 하는 사람의 영역이지 펀드를 하시는 분의 영역은 3년간 매달 정식으로 들어가시는 분의 영역은 러시아가 완전히 박살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손절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역이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제가 말씀드렸던 매달 정식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를 꾸준히 넣으실 수 있는 분들은 지금 러시아를 걱정하셔야 될 단계가 아닌 겁니다. 그런 분들은 러시아가 확실해졌을 때 얘네 안 돼라고 확실해졌을 때 그때 빼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베트남 펀드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베트남 펀드 종합주가지수 한번 볼게요. 베트남 펀드 지금 현재 이래요. 요게 뭐 디테일하게 이렇게 차근차근히 보면은 가격이 하루마다 이렇게 움직임들이 나오지만 전체적으로 멀리서 봤을 때 2000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지금 현재 그 베트남의 가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올랐죠,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이만큼이나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를 보고 계신 겁니다. 지금 11%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요거 글 내용을 보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기사를 올려주셨어요. 지금 베트남 펀드가 많이 조정을 보이고 있다. 떨어져 있다. 그리고 현재 작년 말부터 넣긴 했고 누적 수익률이 11%를 넘어가다가 갑자기 마이너스 4%를 찍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버틸까요? 라고 문의를 해주셨는데 당연히 버텨야죠. 지금 현재는. 네. 그 기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현재. 베트남이 투자를 결정하셨을 때는 왜 결정하셨는지는 이미 됐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거 최근에 빠진 거 너무 단기간에 확 빠지지 않았나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는 와요. 얘를 11%가 돼서 빼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단기간에 추락을 했었으면은 요 정도까지 돌아오는 거 보고 빼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네,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에요.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요 정도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되면서 이게 종합주가 지수라는 게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니까 지금 이렇게 단기간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했으면 어느 정도 돌아오는 이 고점을 돌아오는 게 아니고요. 원금 정도까지는 돌아오는 시간들을 주게 됩니다. 보통은. 아무리 펀드를 하셨고 제가 말씀드렸던 원칙과 기준 매달 정식으로 놓고 그 1000만 원 운영하고 싶어도 100만 원씩 나눠서 넣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1년 동안 나눠서 넣는 거 이렇게 하셨든 아니면 거치로 한 방에 돈을 빵 넣으셨든 지금 내가 이 베트남 펀드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지루하게 갈 것 같으니 향후로는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렇게 지루하게 갈 것 같으니 나는 지금 더 나은 펀드를 선택하고 싶다라고 하셔도 기다리시라고요. 그 가격을 주니까요. 원금을 찍게끔 도와주거나 원금 가까이 가게끔 도와주니까 지금 마이너스 한 5%라면 마이너스 한 4% 정도라면 원금 이상을 한 번 기회를 줄 거예요. 그걸 기다리고 있다가 그때 빠져나오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래 난 작년에 투자했고 앞으로 3년이나 4년은 더 지켜볼 수 있어 라고 하면은 당연히 네 계속 들고 있어야죠. 얘는. 네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러운 가격인 건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베트남 펀드를 추천 안 하잖아요. 베트남 펀드를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천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그 느낌? 투자를 하시면서 정시펀드를 하시든 뭐를 하든 투자를 하시면서 느낌을 배우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느낌은 누가 뭐라고 하든 누가 전망을 하든 뭘 어떻게 얘기를 하든 투자하신 분들의 이 가격을 보시라고요. 종합주가 지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게 답이 나오거든요. 여기 안에서. 너무 단기간에 바바박 이렇게 되지 않았나요? 너무 이거 얼마예요, 이게? 지금 한 달도 안 돼서 1, 2, 3, 4, 5 요게 하루예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지금
휴일 포함해가지고 한 2주 된 거거든요. 2주 만에 지금 갑자기 빠바방 이렇게 떨어졌는데 이게 빠바방 이렇게 빠지는 이런 네, 그죠?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종합주가 지수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가 좀 안 되시려나? 요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베트남 펀드는 단기간에 너무 급격하게 하락했으니까, 네, 다시 원금 이상 돌아올 수 있는 기회들을 뭐 한 달이나 두 달 내에 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베트남이 영 너무 고점이고 불안하다 싶으면 원금 줄 때 빼는 겁니다. 얘의 경우에는. 근데 베트남은 지금 공장이 많이 이전되어 있기도 하고, 베트남 앞으로도 향후 전망이 계속 상승할 거라는 거는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년 더 둬도 돼 라는 마음이시면 이까 조정쯤이야 뭐 그냥 기다리고 가져가는 거죠. 뭐. 이렇게 베트남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펀드의 수익률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 가격의 움직임을 보시는 게 맞다라고 네, 정리할게요. 제가 자꾸 주저리주저리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러시아 펀드든 베트남 펀드든 최근에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의 정책 때문에 뭐 금융 제재를 하거나 러시아에다가 아니면 지금 미국의 지금 10년물 금리 채권 금리가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현재 주식시장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위축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이해를 하시는 분들은 더 디테일하게 많이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 너무 또 얘기가 복잡해지고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고 구체적으로는요. 그냥 지금 왜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는지를 이해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분들의 영역이고 ETF를 하거나 뭐 그런 사람들의 영역이고 저희가 지금 스텝 바이 스텝대로 가야죠.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인데 대학교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펀드가 문외하고 펀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고 투자에 대해서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목돈을 한 번에 넣지 말고 정식으로 넣으면서 한 1, 2년 보면서 넣으시면서 종합주가 지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인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고 차트를 보거나 이 종합주가 지수가 어떻게 흘러나가는 것들을 먼저 파악하시는 게 투자의 기초적인 부분이고 먼저라고요. 그거가 익숙해지고 나서 지금 그 전문가의 영역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펀드로 난 꾸준하게 한 2년 운용하면 무조건 수익권으로 낼 수 있어 라는 자신감, 그러니까 무조건 낸다는 게 아니라 그런 자신감부터 먼저 갖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시라면 두시라고요. 이거 두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유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베트남은 네, 뭐 저라면 뺄 것 같은데 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베트남을 빼는 이유는 그거 아니어도 좋은 펀드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베트남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증권사 선택을 말씀을 물어봐 주셨는데 키움증권에서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기 증권사 선택하실 때 키움증권을 선택하시거나 대신증권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주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이용해요. 왜냐면은 여기 그 주식하려고 하는데 보기 좋게끔 HTS가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뭐 다른 증권사들은 뭐 수수료를 본다거나 뭐 다른 기준들로 증권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저도 유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객을 유치를 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죠. 제가 이 유튜브나 이 영상들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직접 해보실 수 있게끔 직접 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지만 이런 거를 회사 다니고 직장 다니시고 바쁘고 그런데 그냥 뭐 물론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지만 그냥 쉽게 그냥 할 수 있게끔 뭐 얼마 20만 원은 이 펀드를 하시고요. 30만 원은 이 펀드를 하시고요. 장 관리할 땐 이렇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게 환매됐을 땐 이런 펀드로 바꾸시고요. 이런 것들을 직접 그냥 다이렉트로 듣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을 유치하는 일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권유 대행인이라고 제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회사가 삼성증권인 거죠. 그래서 삼성증권 기점으로 제가 설명드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증권사의 그런 시스템들도 설명드릴 수 있지만 저도 유도하는 겁니다. 삼성증권 이용하시고 저를 등록하셔가지고 이용하시라고. 따로 돈 드는 거 아니거든요. 어차피 증권사에서 내야 될 수수료를 이렇게 내시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삼성증권으로 자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삼성증권이 수수료 무료 이벤트 하고 있고, 예, 모바일로 주식 거래하시면 수수료 안 붙습니다. 제로예요, 무료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은 좋죠. 그리고 뭐 증권사 선택하실 때 뭐 유관 비용, 세금, 뭐 거래기기 뭐 이런 거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큰 거는 내가 주식을 할 건지 펀드를 할 건지 연금을 할 건지 요거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증권사를 이용하실 때 투자를 해야 되겠다. 주식, 채권 뭐 요쪽으로 가시려면은 수수료 그깟 거 별거 아닌 거예요. 그 대신주권이나 키움주권 수수료 낮지 않거든요. 무료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선택하는 게 어차피 내가 주식할 거고 수수료가 또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키움주권이 대신주권이. 그러니까 난 그쪽으로 가겠다라고 하면 그깟 수수료 좀 내면서라도 그렇게 선택하시는 거고요. 금융상품 위주로 하겠다. 그러니까 ELS나 채권이나 뭐 이런 쪽으로 하겠다라고 하면 일반 증권사 중에 선택해서 하시는 거고. 뭐 연금이나 뭐 퇴직연금이나 이렇게 은퇴자산 쪽으로 좀 집중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삼성증권이 강력한 겁니다. 제가 또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또 있는 거고. 이렇게 고민하셔가지고 보통 선택하는 게 기본인 거예요. 어떤 증권사를 선택하시냐 이런 질문에는 돈을 어떻게 운영하고 싶으세요? 어떻게 관리하고 싶으세요? 여기에 중점을 두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다 넘어서서 다 그래 봐야 이 미묘하게 차이가 있지, 다 비슷하게 서비스들은 다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차이가 별로 크지도 않기도 하고. 그냥 뭐 어 제가 뭐 노골적으로 말씀드려서 제가 투번인이기 때문에 고객을 유치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삼성주권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꼭 이용 안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는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택으로 선택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 많이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다른 분들이 보면서 제가 또 구독자분이 늘면서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게 좀 이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어 그냥 뭐 그래 뭐 구체적으로 뭐 다이렉트로 개인적으로 막 얘기를 하거나 뭐 이렇게 의견을 구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깟 거 뭐 삼성증권에 너 등록해서 쓸게라고 하시면 제가 이제 고맙고 이제 많이 더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코멘트를 넣어드리고 뭐 이런 개념으로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성증권 괜찮거든요. 네, 뭐 남들 하는 만큼 서비스 다 제공하고 있고 뭐 크게 문제되는 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증권사 선택은 주식이나 뭐 공격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거다. 뭐 돈을 불리는 수단을 이용할 거다. 네, 키움이나 대신 추천드려요. 그냥 그 밖에 증권사들 선택할 거다. 그러면 그냥 그렇게 좀 의미가 있을까요? 네, 연금이나 퇴직연금, 나중에 은퇴자산까지 고려해가지고 증권사를 선택해야 되겠다. 그럼 삼성증권 최고입니다. 그거는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기준으로 그 증권사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는 계속 사례 중심으로 이렇게 제작해서 이야기를 드릴 것 같아요.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